예, 그러면 여러분 또 잘 쉬었나요? 좀 많이 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예, 그러면 우리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 프린트 56쪽에 프린트 몇 쪽이죠? 프린트 57쪽에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 교과서로는 142쪽부터 143쪽까지로 넘어갈까요? 교과서로는 142쪽부터 143쪽까지고요.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본주의는 경제 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여기서 시장 경제란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와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를 말하는데요.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에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편익이란 말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을 뜻하고요. 편익이란 말은 또 편익에는 물질적,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성취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이때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비용이 만약에 같다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는 선택에 따르는 비용, 즉 이것을 기회비용, 선택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할 때에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죠. 이때 기회비용이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합리적인 선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것을 선택해야 하죠. 기회비용은 선택한 대안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동시에 비용인 명시적 비용과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이 갖는 가치인 어떤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죠.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비교해야 하고요.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급하고 난 뒤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기회비용은 선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그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이미 써버려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 매몰 비용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선택을 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프린트 58쪽에 좀 더 알아보기, 정말 공짜로 얻은 것일까를 여러분이 한번 좀 스스로 읽어볼까요? 좀 더 알아보기는 이 프린트 58쪽에 좀 더 알아보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아, 이렇게 또 안 돼. 예, 그러면 프린트 58쪽에 그 3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 사람들은 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돈이 많아서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그런 사치품을 사고 싶어서 살 때, 그럴 때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때죠. 또한 효율성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 바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쪽에서 우리 자세히 볼 건데요. 효율성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선택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 불완전 경쟁, 두 번째, 공공재의 부족, 세 번째, 외부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불완전 경쟁이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여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자는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윤을 높이려 하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공재가 부족할 때 또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공공재의 부족이란 먼저 공공재란 일반적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재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공공재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공공재의 생산은 시장 원리에 충실한 민간 기업에서 담당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재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필요한 공공재의 생산에 자원이 충분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생산하죠.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로 생산하죠. 이 공공재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쪽에 우리 또 그 뜻이 나와 있으니까요. 공공재의 뜻에 대해서 우리 다음 쪽에서 우리 같이 풀이할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막는 자원이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세 번째 이유로 또 외부 효과가 있는데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지 손해를 끼치는지에 따라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뉘는데요. 이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외부 경제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요. 외부 경제의 특징은 그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너무 적게,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 또는 소비되기 때문에 이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또 여러 대책을 또 세우고 있죠. 실시하고 있죠. 그리고 잠시만요. 그에 비해서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 또는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외부 불경제를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점 시장이란 말의 뜻이 나오죠. 독점 시장이란 공급자가 하나인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점 시장이란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을 말하고요. 무임승차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 경제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외부 효과를 말하고요. 외부 불경제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외부 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 실패란 불완전 경쟁, 공공재의 부족, 외부 효과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프린트 59쪽의 질문 만들기와 좀 더 알아보기, 더 생각해 보기는 여러분이 또 스스로 읽어볼까요? 스스로 읽도록 하고요. 또 문제도 좀 더 알아보기, 더 생각해 보기에 나오는 문제도 여러분이 스스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61쪽에 프린트 60쪽부터 61쪽까지 또 비합리적인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들을 알아볼까요? 우리 이게 탐구활동 5번에 자료 1, 2, 3이 우리 교과서에 나온 그 자료들이거든요. 타인을 프린트는 60쪽을 펴주세요. 이 프린트 60쪽에 탐구활동 5번 문제죠. 4번이 아니고 탐구활동 5.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에는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 있나요? 편승 효과, 속물 효과, 베블렌 효과가 있죠. 먼저 편승 효과란
특정 브랜드의 특정 브랜드 편승 효과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서 구매하려는 것으로서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을 말하죠. 여기서 편승 효과를 영어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요. 밴드웨건은 서커스나 정치 집회 때 행렬 서커스나 정치 집회 때 앞에서 밴드를 태우고 다니면서 분위기를 유도하는 자동차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밴드웨건을 따라서 무리가 이동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소비하는 행위를 편승 효과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속물 효과란 스노브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편승 효과와 정반대로 남들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물건은 구매하지 않고 남들과 다른 특이하거나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소비자는 소비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구매 의사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배불런 효과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배불런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유래한 개념인데요. 배불런 효과는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고급 자동차, 명품 가방 등의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배불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린트 61쪽에 첫 번째 문제, 자료 1부터 자료 3에 해당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료 1부터 자료 1은 뭐였죠? 편승 효과였죠. 자료 2는 속물 효과, 자료 3은 배불런 효과에 대한 글이었죠. 편승 효과, 속물 효과, 배불런 효과에 해당하는 사례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편승 효과, 속물 효과, 배불런 효과의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편승 효과의 예로는 특정 브랜드의 패딩이 유행하면 많은 학생들이 같은 옷을 구입하여 입는 것. 또 속물 효과의 예로는 한정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어서 비싼 가격임에도 구입하기 어려운 것. 배불런 효과의 예로는 1년 동안 팔리지 않던 모피 코트가 신입 직원의 실수로 가격표에 0이 하나가 더 붙었더니 바로 팔린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문제, 다음 문제로 우리 넘어갈까요? 다음 문제. 자료 1부터 3까지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자료 1부터 3까지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겠죠. 자료 1부터 3에 제시된 유형은 모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비이다. 편익과 비용을 비교 분석하는 등의 합리적인 선택 기준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비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이루어지는 소비이므로 모두 비합리적이다. 또 아니면 그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만족감을 느끼는 대상과 기준은 주관적이다. 다른 부분의 소비에서 절약하고 특정 대상에 집중하여 고급 사치품을 구입하였다면 개인의 만족감이 매우 클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비합리적 소비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상품의 가치와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은 소비 회전을 빠르게 하여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할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익 비용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외에도 전 생애를 고려하거나 윤리적 소비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소비를 하는 방향이겠죠. 여기서 전 생애를 고려하고 윤리적 소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배울 겁니다. 그러면 탐구활동 6번으로 넘어갈까요? 탐구활동 6.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탐구활동 6은 우리 개인의 각 개인이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또 공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루는 글이 나와 있죠. 자료 1에서 영수의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료 1에서 영수의 선택은 영수는 자료 1에서 상품 A를 선택했죠. 그런데 그 상품 A는 가격이 55만 원이고 한 대당 55만 원이고 만족도는 각각 AS를 받았을 때 2, 디자인 측면에서 1, 그다음에 성능 측면에서 2이고 또 A 상품은 국산품이며 또 친환경적인 상품이죠. 그에 비해서 또 B, C 상품이 있고 또 D 상품은 가격은 80만 원이지만 AS 측면과 디자인 측면, 성능 측면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각각 2, 1로 매우 높은 편이고 또 국산품이면서 또 A 상품과 같이 국산품이면서 친환경적인 상품이죠. 이때 영수는 자료 1에서 A 상품을 선택했는데요.
자료 1에서 영수의 선택은 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국산품 여부, 친환경 여부 등은 선택에 따른 편익과 비용과는 무관하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닐 수도 있죠. 네 가지 대안 중 합리적 선택은 가격과 만족도를 고려할 때 B 또는 C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 이 자료 2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료 2와 유사한 사례. 자료 2는 각 개인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을 했는데 그 각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그 전체 사회에 지금 비극으로 이루어진 경우죠. 이어진 경우죠.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과 유사한 사례로는 치어를 어획하지 않거나 금어기에는 출어하지 않는다는 어촌의 규약을 어부들이 지키지 않아서 어장이 황폐해지는 경우, 학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남용해서 정작 휴지가 필요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음 문제. 합리적 선택이란 최소 비용 또는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효율성에 따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참고하여 사람들이 선택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로는 효율성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한번 조사해볼까요? 자료 1과 2를 참고하여 사람들이 선택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자료 1과 2를 참고하여 사람들이 선택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로 효율성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죠. 윤리적 소비를 위해 공정무역 상품이나 친환경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이지만 국가 경제를 생각하여 소비를 늘릴 수도 있겠죠. 또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위화감을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사치품 소비를 억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 프린트 63쪽에 우리 또 좀 더 알아보기, 생각해보기, 명시적 비용과 암시적 비용. 명시적 이 좀 더 알아보기와 생각해보기는 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 하고, 화폐로 지출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비용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갑이 5일간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자. 갑이 해외여행 경비로 쓰게 되는 돈은 2,200만 원이다. 이때 해외여행의 기회비용을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명시적 비용만 계산한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의 기회비용에는 이 돈뿐만이 아니라 식당 영업을 하지 않는 동안 포기해야 하는 수입 및 암묵적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행을 감으로써 돈을 벌 기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일간 식당에서 벌 수 있는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갑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의 기회비용은 총 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쳐서 이렇게 기회비용이라고 하고요. 합리적 선택을 할 때 합리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이유. 바로 지금 말하는 거겠죠. 기회비용에는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잠재적 비용인 암묵적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탐구활동 6번 탐구활동 7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탐구활동 7. 탐구활동 7번의 자료는 우리 게임이 나와 있죠. 탐구활동 7번은 우리 친구끼리 둘이서 하는 게임이 나와 있죠. 이 게임 결과가 다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모든 별 토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활동지에 정리한 다음 모든 별로 발표해 봅시다. 이 문제 자료 탐구 문제 7번에 1번 문제에 나오는 자료는 이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한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거나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게임 결과가 이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게임 결과는 아마도 열거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A는 매우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B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게임 자료의 게임에서 10만 원을 가지고 나눠 가질 금액을 A가 B에게 제안하면 이에 대해서 B는 좋다고 받아들이거나 싫다고 거절할 수 있지만 B가 좋다고 말하면 A의 제안대로 10만 원이 배분되지만 B가 싫다고 하면 두 사람 모두 돈을 가질 수 없죠. 왜냐하면 게임을 주관한 사람이 10만 원을 도로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B가 싫다고 할 경우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게임 결과가 아마도 좀 열거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다음 문제. 게임을 통해 사람들이 선택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 특성을 설명해 보자. 게임을 통해 사람들이 선택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 특성을 설명해 보자. 이거의 답은 뭘까요? 인간은 항상 합리적,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A의 경우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이나 감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제시하며 B는 비록 금전적 이익에 관심이 있으나 A가 제시한 금액이 매우 적다고 생각되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비록 자신에게 손해지만 제안을 거부한다.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프린트 64쪽에 좀 더 알아보기, 생각해보기는 여러분이 한번 혼자서 읽고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확인 문제는 일단 답만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의 답은 기억, 산업자본주의, 니은
수정 자본주의고요. 확인 문제 2번의 답은 2번이죠. 2번. 그리고 확인 문제 3번의 답은 뭘까요? 확인 문제 3번의 답은 가, 편익, 나, 기회비용, 다, 매몰비용이겠죠. 그리고 4번 문제, 확인 문제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확인 문제 5번의 답은 1번 동그라미, 1번 X, 2번 5겠죠. 확인 문제 5번에 1번 X, 2번 5, 그리고 그 확인 문제 6번의 답은 1번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기회비용, 매몰비용 중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겠죠? 되죠? 또 두 번째, 또 확인 문제 6번의 두 번째,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용이라면 편익을 큰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작은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용이라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해야 하겠죠. 따라서 확인 문제 6번에 1, 2번의 답은 각각 기회비용 큰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문제 7번 답은 2번이고요. 8번의 답은 5번이죠. 8번의 답은 5번. 8번의 답은 5번. 그리고 9번의 그리고 확인 문제 9번의 답은 확인 문제 9번의 답은 2번이죠. 2번이고요. 2번. 확인 문제 9번의 답은 2번. 그리고 10번의 답은 5번이죠. 10번의 답은 5번. 확인 문제 10번의 답은 5번. 그리고 또 11번의 답은 기억 디귿 해서 2번이고요. 또 확인 문제 12번의 답은 1번은 산업자본주의, 2번은 등장 배경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 때의 정부 실패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발생. 또 특징은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와 복지 축소가 되겠죠. 확인 문제 12번에 1번 답은 산업자본주의, 2번 답은 등장 배경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 때의 정부 실패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발생. 특징은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와 복지 축소. 그리고
음. 그리고 13번 답은 그럼 뭘까요? 13번 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리고 14번 답은 3번이고요. 3번. 13번 확인 문제 13번 답은 2번. 14번 답은 3번. 그러면 오늘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수업을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시장 경제 수업을 우리 두 번째 수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다음 주에 교실에서 만나요.